Who's that sexy thing I see over there? That's me standing on the mirror. What's that sassy thing I see around my neck? Let's go, show me some respect. Whoa, I thank God every day. 'Cause I want God feeling this way. I don't need. 안녕하세요. 옹기로운 소리입니다. 오늘은 라곰 출판사에서 출간된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하며 읽게 된 책인데요.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싶은 고전의 좋은 내용들을 고명환 작가님의 삶과 적용하여 짧지만 알차게 잘 녹여낸 책입니다. 고명환님은 개그맨으로 더 먼저 알려지신 분이죠. 제 나이대 분들이라면 TV에서 개그하시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언제부턴가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고명환님은 2005년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길어야 사흘이니 정신이 들었을 때 유언도 남기고 주변 정리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행복이 무언지도 느끼지 못했던 삶. 그 삶이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에 공허함을 느낀 그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책을 가까이 하며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나서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의 해답을 고전에서 찾게 되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 다양한 삶을 살 수 없다. 대신 이미 살아온 이들의 삶과 고전을 통해 인간은 생각하고 깨닫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작가 고명환님은 고전으로 자신의 삶이 바뀐 경험들과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고전의 바탕을 두고 저자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의미 있게 다가왔던 고전 속 문장들이 작가 고명환님으로부터 재해석되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는 책. 고전이 답했다. 그럼 지금 들려드릴게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안나 까레니나라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 문호 레프 톨스토이. 1878년 안나 까레니나를 발표한 톨스토이는 한 지방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책을 읽다 이 문장에서 멈췄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81쪽.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자유의지를 실행했다. 엄마와 선생님이 반대하는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오로지 나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다. 일단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아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어설픈 표준어 사용은 웃음을 자아냈고 주변 선후배와 교수님들도 웃기는 고명환이라고 평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개그맨이 되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에 집도 사고 연예대상에서 상도 받았다.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의 진짜 즐거움은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신사숙녀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만찬을 여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39쪽.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보좌관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능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결혼도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말 그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다. 유쾌하고 품위 있게. 내 삶도 유쾌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성공과 재산을 위해 두세 시간만 자며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쉬지 않고 달렸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여력이 없었다. 세상은 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8년을 쉼없이 달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명아 씨, 길어야 사흘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도 남기시고 주변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 8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있을 행복할 날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단 말인가? 준비해온 미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거지? 나만 몰랐을까? 꿈인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반 일리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 대신 성공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트페테르크부르크로 떠나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으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다. 육체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킨다. 그제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모든 삶, 내 의식적인 삶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전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충동. 그가 즉시 억눌렸던 그런 충동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일, 삶의 방식, 가족, 사회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 역시 모두 거짓일 수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86쪽. 이반 일리치 역시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들만 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될까? 저 바닷속의 고등어도 갯바위를 누비고 다니는 길고양이도
한창 빨강을 자랑하는 동백꽃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돌고 돌아 죽음 앞에 가서야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을까? 심지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명환 작가님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나도 살고 남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땅히 읽어보아야 할 값진 고전들을 이 책을 통해 만나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 속 인상 깊었던 구절을 들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고전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오로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간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에서 답을 구하라.